내 집 마련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전세의 종말과 월세 투자의 역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매달 200만 원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라고 한다면 저를 미쳤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매달 300만 원씩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세요라고 한다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50% 이상의 세입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세라는 이름으로요. 아니 쌤, 전세는 돈을 돌려받는 거고 월세는 버리는 돈이잖아요. 자 보세요. 바로 그 생각, 그 상식이라고 믿는 착각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고 평생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전세제도의 종말, 그리고 여러분이 왜 지금 당장 전세금을 빼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뼈 때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세제도의 붕괴 및 자본 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방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 할지 아니면 불안한 월세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밤새 뒤척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그 전세 보증금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전세의 배신, 우리가 믿었던 신화의 붕괴. 전세는 공짜가 아니다. 기회비용의 마법. 솔직히 우리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왜 전세를 사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월세 아까워서요.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니까 공짜잖아요. 사실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금융 문맹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금 5억 원을 집주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맡겨놨다고 생각하죠. 금융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집주인에게 5억 원을 무이자로 2년 동안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3 내지 4%라고 칩시다. 5억 원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둬도 1년에 2천만 원, 2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전세 사는 동안 월세는 안 냈을지 몰라도 4천만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월 166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월세 166만 원을 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전세가 이득이라고요? 전세제도는 왜 사라지는가? 좀 더 거시적으로 봅시다.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아주 기이한 제도입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요? 집주인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고 은행 문턱은 높으니 세입자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즉 사금융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첫째, 집값이 예전처럼 폭등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갭 투자의 매력이 떨어졌어요. 둘째, 금리가 올랐습니다. 세입자들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구간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입니다. 빌라왕, 건축왕, 뉴스 지겹게 보셨죠?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세는 안전한 저축이 아니라 내 돈을 떼일 수 있는 고위험 사채 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월세 투자의 역설, 자본을 이동시켜라. 월세는 소비가 아니라 레버리지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박하실 겁니다. 쌤, 그래도 월세 내면 통장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자, 진정하시고 제 계산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부자들은 월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씨는 전세파인데요. 5억 전세 거주니까 자기 자본을 5억 넣은 거죠. 2년 뒤 자산은 1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딱 5억입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 가치 하락인 셈이죠. 반면에 B씨는 월세 투자고요.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 거주하고 있어요. 자기 자본 5억 중 4.5억이 남아있죠. B씨는 4억 5천만 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B씨는 이 돈을 연 수익률 5에서 7%의 안정적인 배당주나 미국 지수 ETF 혹은 저평가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4억 5천만 원 곱하기 6%,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2,700만 원 수익입니다. 월로 나누면 225만 원입니다. 보이시나요? B씨는 월세 150만 원을 내고도 매달 75만 원이 남습니다. 2년 후에는요. A씨는 그대로 5억이지만 B씨는 월세를 다 내고도 원금이 불어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분, 즉 캐피털 게인을 따지면 격차는 더 벌어지죠. 월세는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내 목돈을 자유롭게 굴리기 위해 지불하는 자유이용권입니다. 깔고 앉은 돈이 가장 나쁜 투자인 이유. 10억짜리 집에 전세 7억에 살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방바닥에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일꾼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일을 안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일꾼입니다. 반면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잉여 자금은 24시간 잠들지 않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오는 일꾼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은 매년 내 돈의 가치를 3에서 4%씩 갉아먹습니다. 전세금 5억은 2년 뒤에 구매력 기준으로 4억 6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원금 보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인 셈이죠. 여러분은 지금 확정적 손실을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는 월세를 두려워하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월세 내려니 손 떨려요. 당연합니다. 이건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때문입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전세금의 기회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는 눈에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이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 유출 월세를 감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증식 투자 수익을 선택하는 용기. 그게 바로 부자와 빈자의 갈림길입니다. 이제 전세 종말의 시대에 승자가 되는 법을 알아볼까요? 시장이 급변하고 있죠. 정부도 월세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요. 정부 정책의 흐름입니다. 정부도 내심 전세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전세 대출은 가계 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갭 투자를 유발해 집값을 불안하게 하거든요. 앞으로 전세 대출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은 늘어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이제 그만 전세 몽상에서 깨어나라는 시그널입니다.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면 전세 매물은 귀해지고 전세가는 더 오를 겁니다. 그때 가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플랜 3단계 로드맵을 살펴볼까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쌤이 정리해드립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 자산 재평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시드머니가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2. 현금 흐름 세팅. 그 목돈을 단순히 예금에 넣지 마세요. 최소한 연 5%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인 미국 배당 성장주, 리츠, 채권 등 공부를 시작하세요.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월세 살 자격 없습니다. 3. 월세 전환 과감하게 반전세나 월세로 옮기세요. 그리고 확보한 시드머니를 굴리세요. 월세를 투자 수익으로 커버하고 남는 구조, 즉 캐시플로 파저티브를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집은 사는 것 바이가 아니라 사는 곳 리브이다. 아니, 투자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이 먼저다라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깔고 앉을 집 한 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영끌이나 혹은 반대로 과도한 전세금에 돈을 묶어두는 건 여러분의 젊은 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이 과도기 혼란스러우시죠?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남들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때 여러분은 전세금 빼서 싼 월세로 가고 그 돈으로 폭락한 우량 자산을 줍줍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세금 깔고 앉아있으면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러분의 자산은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그리고 내 돈을 감옥에서 해방시키세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그게 전세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조금이라도 깨뜨렸다면,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확보한 전세금으로 당장 투자해야 할 월 현금 흐름 만드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